안녕하세요. 이상균의 어택세계 김상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갯바위의 왕자, 갯바위의 여왕, 그리고 갯바위의 흑기사까지 어택으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갯바위의 황제입니다. 돌돔을 가지고 어택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어택회 수경 이상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성은 씨 말씀대로 갯바위의 뭐 왕자니 여왕이니 흑기사니 그런 그 별명을 가진 돔 종류들을 어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왕이나 황제라는 그 칭호까지 가지고 있죠. 이 돌돔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보시다시피 이 이빨이 아주 통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돌돔은 그 먹이가 미끼를 쓸 때도 성게나 이런 뭐 조개살 같은 걸 씁니다. 그 성게를 통째로 막 깨물고 조개도 막 깨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군이에요. 네. 아주 그냥 그 무자비하게 막 깨물어서 그 속 알맹이를 빼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별명이 제왕이니 황제니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낚시를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그 돔류 중에서도 제일 그 낚시의 그 파워가 아주 그 굉장하죠. 그냥 쑤셔 받고 하는 그 힘이 굉장한 그 낚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탁도 말이죠. 그 강한 그 이미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직접법으로 뜨는 게 제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돌돔을 직접법으로 이 줄무늬까지 살려가면서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돌돔이 이제 그 암수가 커가면서 성어가 되면은 순놈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무시무시할 정도로 시커멓게 머리 부분이 변하고 또 암놈은 그런 대로 이제 무늬가 살려지지만은 그런 돌돔을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해드려야 정상이겠습니다만은 서울이다 보니까 그 뭐 자유롭게 고기를 구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작더라도 무늬가 있는 돌돔들을 골라서 무늬까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접법 어탁. 옛날에는 그냥 먹으로만 떴는데 그런 무늬까지 살려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갯바위의 황제라는 명성답게 돌돔의 강한 이미지를 직접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돌돔 직접법 시연해 주시기 위해서 한국어택회 김관태 회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태 회원님께서는 평소에 낚시를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네, 주로 민물 낚시를 주로 하는 편인데요. 민물 낚시를 즐겨 하시는데 오늘 바다 어종인 돌돔을 시연해 주시러 나오셨잖아요. 네, 우리 어탁회에서는 네. 그 어종을 가리지 않고 낚시로 잡는 어종은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 어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돌돔이 그 줄무늬가 네. 아주 그 어탁을 찍으면 아주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탁을 하시다가 특별히 돌돔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신 거네요? 네, 그런 편이죠. 네. 그러면 직접 돌돔을 낚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낚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요. 네. 그게 또 바다 낚시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도전을 못 해봤습니다. 아직. 네. 평소에 낚시를 즐기지 않는 분이시라도요, 이렇게 어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종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관태 회원님의 작품을 보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돌돔 직접법 어탁입니다. 선생님, 돌돔은 갯바위의 황제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면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런 별명이 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돌돔은요, 예. 뭐 갯바위의 황제 네. 또는 제왕 네. 이런 뜻으로 불리는데 네. 그 뜻은 아마 그 폭군다운 아. 아주 그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옛날 그 뭐 네로 황제라든지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좀 무자비하고 네. 폭군이었었죠. 네. 이 돌돔을 보세요. 이 이빨이 아래 위로 아주 통짜로 이렇게 있는데 네. 이 강한 이빨로
성게니 무슨 뭐 조개니 그 단단한 그런 그 뭐 새우 같은 거 이런 걸 막 깨물어서 예. 성게를 깨쳐내고 그 속에 그 연한 것만 뽑아 먹고 굉장히 그 먹이 그 활동을 할 때 보면은 네. 뭐라 그럴까 아주 폭군다운 무자비한 예.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예. 또 또 낚시를 낚시할 하시는 분은 때도 그냥 예. 뭐 감성돔이나 이런 것들은 먼 바다로 그냥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좌우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막 그 힘을 쓰는데 예. 이 돌돔은 그냥 밑으로 갯바위 착 깊은 곳으로 파고든다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성격이나 음. 그 먹이 습성 때문에 네. 황제나 제왕이라고까지 칭호를 붙고요. 네. 또 실제로 그 순놈 돌돔을 잡아보면은 예. 무서워요 생긴 게. 이 아. 머리 부분이 시커멓고 예. 이런 줄무늬도 없고 생긴 게 뭐 네로 황제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까 하여튼 예. 그래요. 이렇게 어린 돌돔은 사실 낚시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보기는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큰 어종은 뭐 네로 황제도 뭐 왕자일 때는 굉장히 뭐 미소년이었겠죠. 이제 자꾸 크면서 이게 뭐 폭군이 됐겠죠. 하여튼 이 돌돔은 그래서 네. 직접법으로 표현해주면은 아주 어울립니다. 예, 간접법으로 물론 어린 것들은 이렇게 그 이 무늬를 아주 섬세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직접법으로 해서 그 남성미다운 그런 남성적인 면으로 이렇게 해주면 더욱 어울리죠. 이 작품은 직접법 어탁 중에서 잘 된 작품인데 네. 두 마리만 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은 네. 이게 이제 이것도 군용도를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아래 고기와 위 고기와 그 겹쳐진 부분이 네. 위에 고기가 더 숙여져서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조금 요건 아래로 조금 각도가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꼬리가 덜 겹치고 올라가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네. 두 마리일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 뜰 때는 그 방향이 같아줘야 예. 뭔가 그 얘들의 습성대로 한꺼번에 때를 이어서 쭉 가는 듯한 그런 획일적이고 아주 그 조직적인 그런 게 보일 텐데 그러나 두 마리 뜰 때는 관계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돌돔은 역동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직접법이 참 어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탁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과정은 돔류는 다 비슷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감성돔이나 참돔, 뱅이돔 우리 해봤죠? 네. 직접법 할 때는 이제 등 지느러미 피는 게 관건인데 네. 붕어 같은 거는 그 등 지느러미가 굉장히 연해가지고 네. 그냥 안정판에 그 물로만 더 잘 붙거든요. 네. 근데 직접법은 이 받침종이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그 마음 놓고 채색을 한 다음에 빼내버려야 네. 깨끗하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등지느러미를 피는 게 아주 굉장히 그 관건입니다. 네. 문제는 바닷고기 돔류들은 이 등지느러미가 그 뭐라 그럴까 억세? 굉장히 강해요. 예. 억세고 네. 제1 등지느러미라고 그러고 뒤에 연한 부분을 제2 등지느러미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앞에 거는 극조, 네. 뒤에 건 연족으로 그러는데 네. 이게 앞에 그 기조가 강하다 보니까 네. 펴도 다시 오므라지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피는 방법이 네. 이거를 안정판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네. 할 수 없이 1번 기조를 붙들어내고 당겨서 네. 뭐 입이나 아가미 뚜껑 살에다가 피를 꽂고 네. 아니면 낚싯바늘로 걸어도 관계없어요. 예. 당겨서 여기다 걸고 매듭으로 네. 다시 밑지느러미 1번 기조를 당겨서 양쪽을 잡아 다니면은 네. 당기면 이렇게 펴져요. 네. 펴서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 네. 네, 놓고서 이 받침종이를 넣으면은 네. 안 넣고 이걸 넣었다 뺐다 되거든요. 네. 이것도 펴진 상태에서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어떻게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돌돔이나 다 똑같아요. 네. 바닷고기가 주로 예를 들자면은 뭐 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닷고기는 그렇게 하고 네. 민물고기는 그냥 해도 관계 없고. 자,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물감을 자, 이렇게 짜 놓으셨는데요. 자, 돌돔은 예. 말이죠. 네. 직접법이나 간접법이나 물감 채색은 비슷합니다. 네. 우선
어느 것을 먼저 칠하느냐 그 순서만 다를 뿐이지 네. 색깔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기는 이미 그 바다에서 떠나와 가지고 네. 한참 그 냉동이 됐다가 또 해동되고 이런 처리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네. 좀 검게 변했거든요. 네. 무늬가 선명치도 않고. 예. 근데 실제 이런 돌돔을 잡았을 때 즉시 보면은 네. 이 검은 줄무늬 옆에는 거의 흰색에 가까워요. 근데 그렇게 어탁을 뜨고 보면은 네. 돌돔의 그 강한 이미지가 잘 안 살아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줄무늬도 살려주지만 등 부분을 좀 강하게 진하게 해줘야 네. 돌돔의 그 특유한 강한 힘 네. 그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직접법은 이 줄무늬를 제일 나중에 칠하고 네. 간접법에서는 제일 먼저 채색을 해주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간접법에서는 그 뭡니까 그 솜방망이로 채색을 하기 때문에 네. 물을 많이 넣고 해서 이제 묽게 개잖아요. 예. 직접법에서는 이게 되게 갭니다 원액으로. 네. 그리고 칠을 할 때 물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네. 칠해 주고요. 네. 뭐 다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붓도 네. 이게 된 물감을 칠하다 보니까 일반 수채화 물감은 그 털이 굉장히 그 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칠해지지 않기 때문에 음. 그 유화붓과 수채붓 중간에 그 아크릴용 붓으로. 아크릴용 붓을 해주면은 네. 그 적당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약간 그 푸른색이 들어갔죠. 네. 이런 상태에서 해주는 것이 예. 그 흰 화산지에 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 선생님 이런 목적으로 뭐 할 때는요. 푸른색을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노란색을 넣어서 약간 그 상아색 비슷하게 예, 예. 노란색을 약간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이 더 나은 게요. 물에서 사는 물고기니까 좀 물이 반사된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그런 있고. 것도 있고 우리가 되게 이제 푸른색 하면은 네. 신선도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리고 노란색 하면 조금 맛이 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예.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인데 네. 우선 이렇게 배우셔서 네. 기본을 배우시고 어느 정도 숙달된 다음에 자기만의 잘 되는 색깔을 선호하는 색깔을 찾아가는 게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 부분 네. 이런데 이제 그 군청색을 네. 좀 넣고 검정색을 넣어서 어두운 군청색, 네. 암청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거를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색은 전체적인 몸 색깔인가요? 등 중간색? 부분부터 예. 복부까지 예. 내려옵니다. 아. 그러면서 자연히 예. 희석이 되면서 네. 결국은 이 색깔 위에도 약간은 칠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검정색은 네. 줄무늬, 예. 줄무늬와 지느러미. 각 지느러미를 강조할 때 쓰이죠. 네. 이건 뭐 단색이니까 굳이 갤 필요가 없고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모든 어탁에서 그렇듯이 자연 속에서 어체가 띠는 색깔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돌돔은 전체적으로 암청색을 띠며 특히 어체에 있는 7개의 가로줄무늬 표현이 중요하다. 돌돔 직접 어탁에서도 이런 특징을 살려 물감을 혼합해야 되는데 먼저 하복부는 흰색을 기본으로 탁지와 구별될 수 있게 군청색이나 노란색을 조금 첨가해준다. 그리고 등 부분과 복부는 어두운 암청색으로 표현해줘야 하는데 이때는 군청색에 약간의 검정색을 혼합한다. 돌돔의 가장 큰 특징인 줄무늬 채색과 지느러미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정색도 준비해둔다. 자, 이렇게 놓고요. 예, 이렇게 물감 배합이 다 완성됐고요. 자,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채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줄무늬 채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줄무늬 채색은 나중에 하고 우선 전체적으로 물감을 다 칠해놓고 하는 건가요? 채색은 옅은 색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진한 색부터 채색을 하다가 네. 너무 밑에까지 내려온다든지 네, 또 그런 것보다는 네, 항시 어탁은 그 이중 색깔로 표현되는 거를 우리들은 좋아하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돌돔도 그 바탕에는 흰색이 보이면서 네, 위에는 약간의 그 진한 군청색이 등은 진하고 여기는 네. 흐리게
네. 그렇게 만들려면 우선 바탕색을 칠해줘야 돼요. 네. 이게 하복부에 바탕색을 연하게 이제 저 흐린 색깔로 네. 칠한 다음에 나중에 짙은 색을 칠해줘야 네. 그걸 이제 또 이제 그 중간에 그 색깔에 층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스펀지 조각으로 작업을 했죠 지난번에도. 네. 그런 식으로 두드려 줘서 아주 연하게 밑에 그 위에 덧칠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그 속의 그 색깔 네. 그것도 비치는 겁니다. 아. 저 어탁을 보면은 예. 밑에는 흐리지만은 그 위에 약간 군청색이 약간 푸른색이 보이죠. 예. 근데 그 속에는 흰색이란 말입니다. 네. 화선지 위에 그것만 칠한 게 아니고 네. 흰색이 칠해진 그 위에 또 칠한 거예요. 네. 그건 스펀지로 이제 그 작업을 하거든요. 저 선생님 이렇게 줄무늬 채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막막해요.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요. 예. 그 항시 그 고기를 보고서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거든요. 네. 하나만 내 해볼게요. 예. 우선 이 기조 중에 네. 1번 등지느러미 기조 중에 1, 2, 3 요 세 개 정도에서 하나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되 네.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칠해지죠. 네. 내려가면서 아. 여기를 통과합니다. 네. 통과하면서 조금 좁아지거든요. 예. 그럼 붓을 약간만 돌려주면은 좀 좁아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요. 예. 이놈을 또 칠하려면은 여기에 이미 또 흰색이 묻었어요. 네. 그래서 항지 스펀지를 이렇게 아. 줄기에서 닦아내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또 두 칸을 건너뛰어서 네. 또 그다음 두 칸을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굵기, 줄무늬의 굵기도 중요하군요. 네, 그럼 이걸 약간 비틀어 주면은 네. 좁아지겠죠. 아, 예.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줄무늬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그렇죠. 어떡할 때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돌돔 채색은 줄무늬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 하복부와 복부, 그리고 등까지 모두 채색한 후에 줄무늬를 표현해준다. 우선 줄무늬의 위치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7개의 가로 줄무늬를 채색하는데 줄무늬는 일자로 그어주기보다는 실제 돌돔의 생김새대로 꼬리 방향 쪽으로 자연스럽게 휘게 표현해준다. 각각의 줄무늬를 채색할 때 끝부분에서 붓을 살짝 들어주면 줄무늬 끝이 조금 연해져서 보다 자연스럽다. 줄무늬의 인위적인 느낌을 없애기 위해 스펀지로 가장자리를 두드려 붓자국을 없애준다. 줄무늬 채색이 끝나면 각 지느러미를 채색한다. 직접법에서는 탁지가 건조되는 시간에 맞춰 채색 속도를 조절해줘야 하는데 특히 물감이 빨리 마르지 않도록 반복해서 덧칠해가며 화선지의 건조 시점과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김간태 의원님께서도 옆에서 열심히 어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이렇게 돌돔 어탁에서 특히 직접법 어탁은 어떤 면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이 머리 부분을 주로 관점을 두거든요. 네. 그 돌돔 같은 경우는 그 이빨 모양이 끝은 네. 그 통이로 돼 있어가지고 네. 아주 더 특이한 이빨입니다. 네. 그리고 꼬리 부분, 네. 꼬리 부분이 주로 빨리 마르거든요. 네. 말라가지고 거기를 주 관점 두고요. 그 줄무늬하고 네, 그 정도로다가 관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탁을 뜨고 나면 돌돔의 배 지느러미를 가위로 오려서 지느러미 색깔에 맞춰 채색을 하고 정확한 위치에 탁본한다. 눈은 정교하게 그리는 것보다 직접법 이미지에 맞게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제 어탁이 다 완성됐습니다. 김간태 의원님께서도 다 완성되셨죠? 예. 자, 작품 들어주시고요. 자, 선생님 저 오늘 이렇게 어때요? 해보니까 힘들죠? 네, 아무래도 직접법이다 보니까 어탁이 한 번에 완성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네. 전문가들도 네,
작품을 이제 뭐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작품이 아니고 네. 제대로 성공된 것들 네. 뭐 우리가 전시회를 한다고 가정할 때 네. 한 10장 중에서 한두 장을 고릅니다. 어. 이 직접법은 그렇게 실패율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체에 채색을 함과 동시에 화선지에 물 뿌려놓은 게 네. 70% 건조되는 그 시점과 네. 맞춰서 예. 어탁을 해야 아주 잘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물론 오늘은 특별히 이 조명 때문에 네. 잘 말라서 예. 이렇게 좀 덜 찍혔고요. 네. 윤곽도 뚜렷하지 않고 네. 이제 한마디로 해서 실패작이죠. 네. 그러나 또 눈을 그려보니까 또 좀 낫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참 중요하고요. 네. 김관태 씨 작품을 보면은 이제 또 역시 저기 뒤에 작품과 비교해 보면은 네. 이제 이건 실패작이거든요. 아. 그러나 이제 뭐 전문가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이 됐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허리 꼬리 부분에 덜 찍혀가지고 네. 꼬리는 크더란데 여기는 짤룩하죠. 아. 뭐 예를 들자면은 예. 뭐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역시 이제 손 실력이 숨은 실력이 있으니까 예. 기본은 찍혔죠. 잘 됐죠. 네.